재밌는 거는 1기는 한 분 빼고 다 재혼자분이 계셨어요. 2기는 모가 계신 우연히 어머님이 10명을 모아갖고 오셨고요. 3기도 4명인가 모아오셨어요. 그래서 원래 안 열까 하다가 우연히 어머님 덕분에 3기를 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1기, 2기 어머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30명 이상 안 모이면 저 안 할 거다. 근데 안 할까 하다가 20명 정도 모으셨길래 이번 기수까지만 하고 박 기수는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째 진행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만 원씩 내셨죠? 3만 원씩 내셔서 제가 3만 원어치만 드릴까 하다가 제가 봤을 때 값어치로 따지면 3천만 원 이상의 제가 교육을 해드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해영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강의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 제가 밴드를 해요. 네이버 밴드를 하는데 아마 여기 민서 어머님도 가입해 계시고 오해영 어머님도 가입해 계시겠지만 제가 미처 강의 때 하지 못했던 내용들은 밴드로 다 올려드립니다. 올려지 말아야 할 자료까지 올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 자료 보셨죠? 포트폴리오 서울대 아이들 거 서울대 간 아이들이 어떻게 포트폴리오 준비해서 서울대를 갔는지까지 다 올려드렸으니까 3기는 원래 2기는 저희가 시작한과 동시에 밴드를 했는데 3기는 교육 태도 보고 태도가 좋으시면 바로 열어드릴 거고요. 태도 안 좋으시면 안 열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교육은 총 3주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첫 주 교육은 입시, 고교 입시라든지 네이버에 대한 전반적인 개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2주차 때는 특목고, 특목 자사고, 심지어 영재학교까지 제가 다 분석해드려요. 그리고 3주차 때는 제가 대입 중에서도 특히 요즘 가장 핫 이슈인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시에 애들이 왜 정시에서 미끄러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설명이 시작하기 전에 좀 학년을 좀 조사를 해볼게요. 현재 1학년, 중학교 1학년 자녀 두신 학부모님들. 네, 좋습니다. 2학년, 3학년, 네,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어머니 계세요? 예지양 어차피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1학년 어머님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는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뭐가 달라지죠? 중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는 대학을 갈 때 문과하고 이과가 통합이 된다라는 내용들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2015 고등교육과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이과가 통합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실천해주는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학년군 제도를 유연화시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의 총 학년의 초등, 중, 고등학교 합쳐서 총 12개 학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는 1, 2학년을 하나의 학년군, 1, 2학년으로 묶었고요. 3, 4학년을 하나의 학년군, 5, 6학년을 하나의 학년군, 그 다음에 중학교를 전체 학년군을 하나로 묶어놨고요. 고등학교 역시도 전체 학년군을 하나로 묶어놨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학년을 단순히 학년군으로 이렇게 쪼갰다는 게 아니라 1, 2학년 아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학년 아이들 중에서 우수한 아이들이 있어요. 영어가 우수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2학년하고 같이 수업을 들어도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2015에 발표했던 게 아니라 2009년에 이미 발표를 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생 중심의 수준별 이동 수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를 시킨 거예요. 네. 그런데 2009년과 2010년에는 실제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근데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아시는 분? 모르시죠? 이런 거죠. 고등학교 예를 들어볼게요. 문과 아이들하고 이과 아이들이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문과 아이들이 만약 이과 수학의 수업을 들으면 그 아이의 내신은 좋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과연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학교 측에서 다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일단 2009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과연 이걸 잘 하고 있었는지. 근데 중학교들은 거의 하지 않았고 고등학교 역시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이걸 운영했던 학교들은 거의 뭐 특목고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둔 거는 경기외고였어요. 이걸 운영했던 경기외고는 그 해에 90% 이상이 상위 5개 대학을 다 진학을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활용하지 않는 거냐. 그래서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던 거죠. 문이과가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지 않았다. 예. 그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2015에서는 이걸 보완하고자 그러면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는 문과, 이과를 통합을 시켜라.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외고를 가면 의대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갈 수 있죠? 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가르쳤던 아이들도 이런 거예요. 경기외고를 나와서 미국에 있는 리버티 유니버시티를 갔어요. 1학년 때는 프리메디컬을 들어요. 네, 외국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의대 같은 경우는 자국민한테 보통 많이 주려고 하지 외국인한테 주려고 하진 않아요. 방법은 있어요. 길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만 가지고는 현재 외고를 가면 지금 1학년 아이들부터는 의대를 갈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면. 네, 그러니까 외고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거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문이과를 통합시킴으로 인한 그런 학력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겠다가 정부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문이과를 통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맞잖아요. 현재 1학년 아이들부터 문이과를 통합을 시키려면 교과서를 그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라고 지침을 줬어요. 문과와 이과와 구분 없이 기초소양을 기르는 공통과목과 적성과 진로를 선택한 선택과목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교과서를 만들어라.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또 나눠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보시면 공통과목은 문과랑 이과 상관없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같은 경우는 현재 구종교과서거든요. 9개 과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학은 현재 5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와 문이과 상관없이 통합교과서를 만들어라. 그리고 한국사를 이제 포함시킨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 같은 경우는 통합사회로 만드는 거고 과학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으로 만드는 거다. 이건 수능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수능 시험 출제되는 과목 공통과목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택과목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선택과목은 아까 보시겠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만들으라고 했어요. 일반 선택과목은 수능을 출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진로 선택과목은 수능을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 영어학원들 중심에서 영어학원들에서 좀 이상한 괴담을 내고 있거든요. 저는 토피아도 영어도 하지만 수학도 하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을 그러니까 영어학원들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시면 수학을 한번 볼게요. 선택 과목에서 일반 선택 과목은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과 통계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수학 원장님들도 많이 와 계시니까 제 말씀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문과 수학이에요? 이과 수학이에요? 이과 수학이에요 이게? 문과 수학이에요. 네. 여기 이과 수학은 뭐가 빠져있죠? 적분과 통계하고 기하 벡터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수능을 출제한다라고 하니까 일부 영어학원 원장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수학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영어를 하니까. 근데 그랬다가는 제가 3주차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침은 이래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으로 기하를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적분이 들어가 있고 통계가 들어가 있는 적분과 통계를 안 배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영어 같은 경우도 선택 과목에서 일반 선택 과목은 영어 1, 영어 2,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수능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 수학만 적어놨을 뿐이지 국어도 그렇고요. 과학도 그렇고요. 사회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과목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놨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이론을 나눠놨냐? 그냥 다 본다라고 하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 때문에 그래요. 그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은 대학 진학을 하나요? 하지 않나요? 하지 않아요. 특성화 고등학교, 예를 들어 뭐 디미고, 디지털화 고등학교라든지 디미고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배우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이걸 만약에 이걸 수능에 출제한다라고 하면 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나눠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수학은 지금 솔직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선행학습 금지시켜놨죠. 그리고 이렇게 발표해놨죠. 그래서 막 생각 없는 애들은 정말 열심히 놀아요. 근데 정말 대학을 못 갑니다. 나중에 제가 3주차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중학교 1학년만 볼게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기가 2018년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대학을 가는 시기는 몇 년도예요? 2021학년도예요. 그래서 2021학년도부터는 문이과가 통합된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재수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재수를 한다. 제때 가야 돼요. 재수하면 큰일 납니다. 네. 제가 더 지금 현재 6학년 자녀를 두시는 분 계세요 혹시? 네, 좋습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 때부터 수험생들이 7만 명이 줄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현재 6학년 아이들부터는 거기서 3만 명이 더 줄어요. 그러면 서울연구대 다 갈 수 있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대전, 인왕, 뭐 예를 들어 의대나 한의대를 갖고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다 문 닫을 것 같아요. 10만 명이 줄어요. 네, 학생 수들이. 그래서 현재 중1, 초6은 공부를 더 시키셔야 된다. 왜냐면 서울연구대 정원은 11,000명 그대로 정원져 있으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 세대가 갔을 때는 아마 서울연구대에서 2만 명 정도 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세대에 서울연구대 나온 거하고 지금 아이들이 서울연구대를 가는 거하고 그냥 천지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님 세대에 서울연구대 간 거는 지금 봤을 때는 중앙대나 시립대 정도 갔을 정도의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시다. 그런데 지금 서울연구대를 가는 아이들은 정말 세계 초일류 인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일정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다. 자, 두 번째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을 이제 실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학년을 학년군으로 묶어놨었죠. 2009년에. 근데 이거는 교과 역시도 교과군으로 묶어놨어요. 보시면 도덕이랑 사회는 과목의 특성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도덕사회 하나의 군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과학기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놨고요. 음악미술, 예술, 선택과목. 그래서 많게는 적게는 10개, 많게는 13개 과목을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교과군은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가 운영이 가능하다. 이거는 교장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늘리고 줄일 수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자, 제가 영덕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어볼게요. 영덕중이 많으시니까. 제가 영덕중학교 교장 선생님이면 도덕이랑 사회를 좀 줄이고 수학을 늘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체육을 줄이면 교육부에서 제재받을 것 같으니까 예술을 좀 줄이고 과학기가를 늘릴 것 같아요. 선택 과목을 줄이고 영어를 늘릴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 재량 하에. 네. 단 이제 집중 이수제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이제 이걸 시켰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자율학기제 들으셨죠? 근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 1학년 아이들은 영통지역은 2학기 때 아이들이 시험을 봐요 안 봐요? 하나도 안 봐요. 1학년 어머님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 거예요. 2학년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이 만약에 애들이 한 학기 얘들 시험을 안 본다라고 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율 이제 집중이수제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덕사회 과목을 한 학년에 한 학기 때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3년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을.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남기가 있어요. 남기가 1학년 1학기 때 사회 과목을 다 끝냈어요. 중학교에서. 근데 남기 아버님이 천안으로 발령을 받으신 거예요. 직장이. 이해가셨죠? 1학년 2학기 때 전학을 예를 들어 천안에 탕정중학교라고 있어요. 삼성 미적을 발표를 하는 학교들. 거기를 갔더니 그 학교는 1학년 2학기 때 사회를 집중 이수 과목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럼 우리 남기는 1학년 1학기 때도 사회만 배우고 1학년 2학기 때 또 사회만 배우는 거예요. 좋을까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009년에 이미 시행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럼 이것도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다시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학을 가실 거면 전학 가는 학교에서 그 해당 학년에 해당 과목에 어떤 집중 이수 과목을 하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1학년 1학기 때 사회를 배웠는데 내가 전학 갈 학교에서 1학년 2학기 때 사회를 또 배워요. 그럼 거의 전학 가면 돼야 안 돼요? 바꿔야죠. 학교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자유학기제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유학기제는 오전에는 기본 주요 과목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1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기본 과목을 공부하게 되고 오후 시간 있죠. 오후 시간 때는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체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봉사 활동들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활동을 시키겠다는 취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꿈과 끼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이들한테 시험을 가버리면 아이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지 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통지역 같은 경우는 다 1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시행해요. 용인 같은 나곡중학교가 2학년 1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중학교가 40개 학교가 있거든요. 저희 학원 내에만.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보통 7월 초에 되면 기말고사가 끝나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9개월 동안 아이들이 시험을 안 보고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실까요? 애들이 그러겠죠. 엄마 이제 시험도 안 보는데 엄마 이제 가정사정도 어려운데 좀만 쉬어볼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송파나 분당, 대치 쪽은 오히려 자유학기제 때 아이들 공부를 더 시키려는 스케줄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토페아 올림피아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시킬 거다. 물론 지금도 많이 시키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2013년도에 이제 42개 학교에서 연구학교로 지정돼서 시행을 했는데 이게 잘 됐나 봐요. 14년, 15년 경기도 영통 같은 경우는 100%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내년이 되면 현재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시기가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이걸 시행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자유학기제가 있는 시기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 네. 잘 놀려버리면 많이 밀릴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 교육 개정 교육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좀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고등학교 자녀가 없으시니까 이건 조금 어머님 머릿속에 좀 각인을 시키셔라.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첫 번째는 영재학교가 있어요. 영재학교